이제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뭐 비대면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좀 그런 생활 속에서 지쳐 있는 분들께 위안이 될 만한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또 지금 온라인으로 또 한번 저희 연결해봤거든요.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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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주부님이신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요새?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여행도 못 가고 주말에 어디 바람 쐬러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누구 만나러 가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점점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좀 줄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또 괜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네네. 대표적인 한국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많이 생기는 병이나 이제 그 마음의 병 중에 화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도 그 등록이 되어 있는 뭔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어려워서 생겨나는 신체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억누르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누군가 가까운 사람과 소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회적 거리는 좁히고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참 좀 어렵지만 가까운 분께 전화해서 내가 요새 마음이 이래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전화를 통해서건 아니면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은주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저랑 통화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소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함께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강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똑똑해졌으면 좋겠어. 완전.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꿈꾸는 바 중에 하나고 S대 또 하나는 가야지. 아이 똑똑한 거 필요 없어. 우리 아이가 좀 부자가 되고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더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That's right. 그래서 베스트는 똑똑하고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가 꿈들을 많이 막히네요. 꾸실 텐데요. 네, 그것이 인생이다.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똑똑한 것이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행복에 중요한가 연구했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도부터 어린 청소년들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80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삶을 매년 추적해 오면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며 얼마나 좋은 대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똑똑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계속해서 80년 동안 해왔던 연구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80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라고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종단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아주 높은 나이까지, 80대가 넘어서까지 뇌도 건강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러니까 정말 이런 행복한 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돈 많은 분들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 그럼 있겠지만 우울해, 세상이 우울해 아닐 거야, 난. 의외로 그렇게 똑똑한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삶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지식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진 않았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까지 지냈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좋은 사회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분들의 경우는 건강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것이 좀 없었던 분들은 굉장히 어떤 건강이라든지 마음에 있어서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4대 총괄자인 로버트 왈딩어 박사는 테드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삶은 결국 좋은 관계로 결정이 된다. 관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와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뇌는 혼자 행복하기보다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보여주고 너도 많이 힘들지 않니? 어떠니? 라고선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넌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야. 넌 진짜 라고서는 계속 쪼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 불행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억울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괜히 나만 힘들고 나만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힘들수록 사실은 왜 나만 이렇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손을 내밀어줘서 너도 힘들지 않니? 라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했을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너 괜찮니?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정말 삶에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저는 어떤 데 목숨도 살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세상이고 우리의 뇌도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뇌로 진화를 했기 때문이죠. 네. 성근 씨 뭐 힘든 거 없어요? 이따 끝나고 얘기 좀 해요, 우리. 그래요. 우리 대화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시간 좀 가져야 돼.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아까도 뭐 속보로 나갔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지금 600명 가까이 580여 명 오늘도 나오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응을 해서 좀 그런 서로의 그런 힘든 점들을 듣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정말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모두가 너무나 외롭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친구나 친지나 친척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그리고 막 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화해서 물어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사실은 뇌가 보고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차피 다 가상, 랜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보내는 신호들이 뇌 안에 어딘가 전달이 되는데 이야기의 형태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신호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뇌 안의 가상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 뇌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느냐가 또 뇌가 보는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게 우리가 정말 멀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하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인데도 내 뇌 안에서는 되게 생생하게 그 사람들의 감정이 느껴져서 같이 웃고 울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이나 가까운 분들과는 뇌와 뇌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다 스토리텔링이고 가상이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눈을 움직이거든요. 몇 초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면 내가 보고 있지만 내 눈이 움직이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그런 외부의 이야기를 뇌 안에 해줄 때 이렇게 생략을 하고 편집을 할 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은 빼버리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다른 사람의 표정, 공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공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죠. 아니 공감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근데 내 말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찾기가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어렵죠. 근데 사실 잘 찾아보면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는
좀 그 벽을 네. 서로 사이에 생긴 벽을 내가 먼저 넘어서서 내려놔요. 한번 물어봐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감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근데 정말 미션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벽을 넘어서 공감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누군가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요새 힘들지?라고 물 것만 터져도 갑자기 그래 형, 나 요새 너무 힘들어라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물꼬를 터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살고 싶은 의지를 잃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해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줄 수 있게 내가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쩌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던 것을 이 사람을 정말 살려주는 힘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을 챙기고 관계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